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많이 좀 우울했습니다. 계속 손실도 나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도 좀 많았고, 이 방송하는데 힘이 상당히 안 났어요. 그래서 좀 힘이 빠졌는데, 어제 댓글을 한번 주셨는데, 짧으면서 저한테 상당히 힘이 됐던 댓글입니다. 지금 제가 캡처해갖고 띄웠는데요. 아재님 방송 초기부터 쭉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다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네요 하셨거든요.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저한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 그 주식 방송을 시작할 때 그때 15명쯤 됐을 때부터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3, 40명 넘어가면서 그때 그 제가 방송하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구독자 100명만 넘어가면 제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명도 안 되면 솔직히 힘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당시 때 한 3, 40명대에서 한 70명, 80명 갈 때까지 제 목표가 어떻게든 구독자 100명만 모아보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그 방송할 때마다 했던 말이 100명만 넘길 수만 있다면 방송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방송을 계속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방송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했었고, 큰 욕심도 없었어요. 그냥 한 100명 정도만 넘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 100명 넘고 나서 지금 그 현재 한 4,000명을 조금 넘긴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그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구독자는 많이 늘었는데 나 혼자 외롭게 방송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할 때 항상 이게 이 상방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다들 뭐 댓글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 혼자 계속 그 떠들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또 잘 되기만 또 잘 되면 수익이라도 나면 또 그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실 나고 이럴 때는 정말 방송할 때 힘이 상당히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어제 상당히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댓글 딱 보고 나서 제가 그 힘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100명의 그 구독자만 있으면 방송하겠다고 했던 그게 또 올라가지고, 그래서 초기부터 쭉 예청하고 있다는 이 말씀도 좋았고, 매일 기다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이 부분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소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항상 밝고 뭐 즐겁게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계좌를 안 보여드리면 또 그냥 뭐 손실 나도 시침이 뚝 떼고 뭐 잘했는 것처럼 말해버리면 되는데, 저는 계속 오픈하기 때문에 손실 나는 게 이게 그냥 그대로 오픈되니까, 손실 나는 날 특히나 제가 심리적인 이 감정 컨트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소 좀 침울한 목소리로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좀 부족한 어떤 그런 그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고 좀 이해를 좀 하면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약간 힘이 들어갔죠, 목에. 자,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58만원입니다. 어제 960만원에서 13만원 손실 났는데요. 오늘 플러스 11만원으로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에 제가 7월달에 1,0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빠지고 있다가 한 950 정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것 같아요. 계좌 잔고상으로. 그러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면 또 제가 같이 딸려 내려가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니까 제 손실도 조금 멈춰지고 약간 돌리는 느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 경험상으로 한꺼번에 큰 수익 낸다 이거보다는 뭐 10만원씩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이 조금씩 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잔고가 확 불어 있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실 안 나고 한 열흘 정도만, 한 10일 정도만 꾸준하게 한 10만 원씩 쫙 수익만 나면 그게 엄청나게 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도 손실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달에 1차 목표는 7월달에 손실 본 부분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지난밤에 미정시가 혼조세였습니다. 오늘 아마 그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그 뻔한 부분입니다. 이건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잘 나와도 괜찮고 못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면 그 연준에서 시장이 견조하다,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 경기 침체라서 고용이 안 됐구나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연준에서 고용이 안 좋으니까 고용 지표 좋은 거 믿고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고용이 안 좋으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 적게 올릴 것 같다 이러면서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나와도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갖다 붙이긴 나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주가 위치가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현재 그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지수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지금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약간 쉬었다 가고 싶은데 이럴 때 뭔가 건수가 딱 들어오면 이제 봐라 이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살짝 내려가는 이런 느낌. 그래서 그 현재 위치가 중요하다. 좀 오늘 이제 올라왔다 얘는 좀 쉴 때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저녁에는 거의 뭐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해석을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약간의 조정 정도 뭐 요런 정도 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쭉 깨고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현재 있는 재료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뭐 조정하거나 말거나 뭐 큰 시장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도 외국인이 570억, 이제 기관도 한 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얘들 이제 답답죠. 계속 팔아버렸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안 살 수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사니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우리나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어찌거든 올라왔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약간 이제 그 저항선쯤에 왔기 때문에 약간 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악재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뭐 특별하게 뭐 악재 나올 만한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연준에서 다음 금리 인상은 한 빅스텝 정도 한 1.5 요 정도면 뭐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요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 방문하고 나서 그 중국이 대만을 포위해 가지고 뭐 미사일 쏘고 난리는 뭐 이랬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 들을 때마다 좀 심각한 느낌을 받았는데 대만을 가로질러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러길래 그 대만 상공으로 날아가면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지나가서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간 거는 솔직히 그 자기 영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우리나라 영공에 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지나갔다. 왜 우리나라 영공 침범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었다. 이제 어제 뉴스 나올 때는 진짜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늘로 눈에 보이게 그냥 미사일이 휙 지나간 줄 알고 이건 엄청난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았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그 YTN에 나온 전문가들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중국의 해군력이 미군의 해군력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딸린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먼저 뭐 히토류 같은 걸로 도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이 주로 수출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히려 그 미국에 대놓고 경제적으로 한번 붙자 이건 또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럽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이 미국 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눈치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는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은 자존심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포위해가지고 훈련한다 그러면서 그냥 미사일 휙휙 쏘고 그것도 그 중국 제일 남쪽에 그 푸젠성인가 어딘가 그 해변에 해수욕장에 그 사람들 막 해수욕하고 있는데 그 탱크 막 지나가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대만에 위협적으로 뭔가를 보여줬다, 보복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다 빼보고 나면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뭐 사람들이 관심 안 두면 그 휴전할 겁니다. 자꾸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이 젤렌스키도 그렇고 뭐 푸틴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감nep도뿐만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하면 악재는 그건 뭐 해소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에 어떤 악재들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그냥 빠지는 것보다는 위쪽. 근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쉴 때는 됐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시황은 뭐 큰 걱정 안 하고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이제 야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계속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또 잠시 외출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잘 안 되고 제가 했는 것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HK이노엔,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한일단조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게 560인가 정도 가지고 있었고 휴마시스가 100, 엑세스바이오 100, 한일단조를 1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일단조 잡았던 거는 혹시나 밤에 저 중국하고 대만하고 뭐 한방 쏴버릴까 싶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일단조는 정리했고요. 요것도 조금 한 2, 3% 벌 수 있었는데 아침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지금 2.5% 올랐는데 그 본전에서 팔아버렸어요. 조금 아쉽게. 그리고 그 T플렉스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는 부분에 대한 종목별로 설명만 드릴게요. 그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의미로. 자, 먼저 그 코로나 관련주 중에 엑세스바이오하고 휴마시스입니다. 이게 참 좀 웃긴 게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들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눌러버렸거든요. 그것도 이틀 동안이나 어제도 쭉 빠져버렸습니다. 한 5%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요. 눌렀는데 오늘은 또 그 뉴스 나온 거 보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 확진자가 진정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참 이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막 던져갖고 끌어내려놓고 악재 뉴스 탁 터지면서 그걸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악재니까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막 파는데 이걸 땡겨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그 초반에 시간에서 100만원 줄여놓고 이 100만원은 빠지더라도 안 팔겠다 그러고 제가 100만원씩만 딱 남겨놨는데 다행히 오늘 좀 그 회복을 했습니다. 이 휴마시스는 조금 약했고 엑세스바이오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어제 빠진 부분은 만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원래 이거 2만원쯤 왔을 때 여기에서 엑세스바이오하고 휴마시스가 비슷한 위치에서 같이 움직였어요. 가격이. 그러다가 휴마시스가 위로 쭉 올라가고 엑세스바이오는 뒤로 쳐져가지고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지금 위치에서 보면 엑세스바이오가 18,250원이고 휴마시스가 18,100원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거꾸로 추월해버렸습니다. 역전으로. 그래서 그 엑세스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뭔가 조금 더 재료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거 그 오늘 뉴스 쪽에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원숭이 두창을 감염병 그 무슨 뭐 용어가 있던데 하여튼 어떻게 그 위기 그걸로 선포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 너무 퍼지니까 그 감염병으로 해갖고 코로나처럼 집중 이제 그 통제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그게 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 엑세스바이오하고 시젠 같은 종목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젠하고 그 엑세스바이오는 원숭이 두창 그 진단 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휴마시스는 개발하려고 한다까지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했다는 뉴스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코로나로 관점으로 보면 휴마시스가 괜찮게 보여지는데 코로나는 진중 국면에 들어간다 하니까 얘는 조금 쉬는 느낌이니까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지금 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엑세스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이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얘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많이 빠졌던 시젠하고 그 SD 바이오센스는 그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고 그냥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는 제가 그 100만원씩 그냥 100만원 가지고 있는 거를 끝까지 가자 이런 의미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HK 이노엔인데요. 드디어 44,000원 종가상 44,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44,000원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데요. 아직까지 시간에서 반응이 안 나오네요. 오늘도 그 장중에 다른 건 안 보고 HK 이노엔만 봤는데 이거 44,000원 밑으로 빼려고 무지 노력했었어요. 여기서도 장 끝나갈 때 확 던져가지고 44,000원 150원, 200원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확 던져가지고 44,000원 밑으로 33,900원까지 확 뺐습니다. 뺐는데 뒤에 매수가 들어가고 들어올렸어요 다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44,000원 위에서 끝났습니다. 종가상 44,000원 위에서 끝난 건 최근 들어서 처음일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다 뚫은 것 같지만 음봉이 나와가지고 다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44,000원 선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돌파를 의미있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만 돌파하면 이제 위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를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요걸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 46,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고요. 오늘 44,000원 위에서 올라갔으니까 그 이제는 매도하는 사람 쪽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좀 유리할 겁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공매도라든가 매도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누르고 싶겠지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44,000원을 돌파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돌파하고 이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46,000원 정도까지만 땡겨 올려버리면 공매도라든가 매도 쳤던 사람들이 아마 그 정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강하게 쫙 밀어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봉길이 보시면 가장 많이 움직였던 때가 5%입니다. 이날 갑자기 쫙 땡겨 올려갖고 5%.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로 보면 2% 내외입니다. 이거 봉이 보면 종가상으로 다 비교해보면 하루에 1%에서 2%가 전부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거의 횡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1%, 2% 정도 선에서 한 2%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거 내려가는 거 다 이익 실현해버리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46,000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여기 정도만 안착하고 나면 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수가 들어와서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에 지금 비중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573만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거의 반 이상을 여기다가 다 심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0만원 투자인데 500만원 뚝 떼어갖고 여기 한 종목에다 묻어보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그 짧게 매매한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HK 이노엔은 원래부터 제가 여기서 그 39,000원 여기서부터 할 때 이거는 그냥 장기 투자 관점으로, 왜냐하면 조금씩 올라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원숭이 두창이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딱 그겁니다.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확산이 많이 됐는데 여기서 특별한 이유 없이 원숭이 두창이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확산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확산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밖에 없다는 얘기죠. 진단키트는 검사하는 것 뿐이지 원숭이 두창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천연두 백신을 다 접종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천연두 백신을 맞듯이 원숭이 두창이 계속 퍼지면 원숭이 두창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 어딘가 그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퍼지면 천연두 백신이 한 85%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로라도 접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HK 이노엔이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정부하고 같이 그 균주를 확보해 가지고 그 원숭이 두창 백신 개발하는 쪽에 지금
연구를 시작했다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다 보면 이미 그 천연두 백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두 백신을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원숭이 두창 그 균만 그 잡아낼 수만 있다면 임상 시험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한 유리한 어떤 고지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백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 번쯤 기대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예를 들어서 3세대 백신 나왔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버리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천연두 가지고 있는 천연두 백신으로도 그 원숭이 두창의 확산이 많이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길게 보고 그냥 그 비중 지금 570만 원이면 거의 반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해가 있는 상태인데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 오늘 그 티플렉스 잡았는데요. 이 잡고 나서 계속 손실입니다. 요거 한 1% 정도 손실 났는데요. 요거 잡은 이유는 원래 제가 티플렉스를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잡았을 때는 2차전지 쪽으로 보고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뜬금없이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하면서 중국에서 보호복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히토류가 뜨면서 같이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히토류 뜰 때는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대장으로 떴거든요. 히토류 얘 뜨니까 덩달아서 그냥 티플렉스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별일 안 생기니까 대만 문제에서 별일 안 생기니까 다시 빠졌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여기서 그 히토류 미중 간의 갈등을 생각하고 돌았던 사람들이 갈등이 안 생기네 그러고 손절하는 게 지금 한 3일 정도 손절했다는 얘기고, 오늘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 못 팔았던 사람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뭔가 일 터질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히토류로 보고 들어온 사람이 이거 아무 일 없네 그러고 던지는 사람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던지는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내고 지금 버텼기 때문에 이제 요 하루 이틀 정도만 더 해결하면 그 히토류로 보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쪽, 그다음 실적 개선 요런 걸로 해서 다시 위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요 부분을 계속 이어가지고 제가 요때 샀을 때 그때처럼 2차 전지 요런 쪽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또 2분기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괜찮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 남아있던 거 가지고 100만 원도 안 되네요. 한 94만 6천 원 정도인데요. 고려제강 잡았습니다. 이거는 그 상당히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2만 9천 주밖에 안 납니다. 거래량이 정말 안 나오는 소외된 종목인데요. 유동 물량도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이 별로 안 넘깁니다. 이게 이때 급등했을 때는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나올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동일제강하고 같이 얘하고 동일제강이 셌거든요. 동일제강하고 같이 급등하는 이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 계속 빠졌습니다. 저도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갔다가 손실 엄청나게 보고 손실 보고 손절했는데요. 이제 그 바닥에서 방향을 돌렸고 고려제강은 2분기 때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적 보시면 예상 실적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실적 때문에 급등할 것 같진 않아요. 급등할 것 같진 않고 실적 발표 나오면 뭐 대충 요 정도 수준 나오면 무난하니까 약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증권사 쪽에서 했던 게 3분기에는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놨습니다. 철강 쪽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올라갈 때 왠지 자꾸 누군가가 이걸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뭐 특별히 잡을 종목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 100만 원 정도 남아있던 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한 5종목 현재 보유 중인 상황이고요. 시간의 거래 한번 볼까요? 고려제강 저거는 정말 그 가지고 있으면 지칩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다음 티플렉스 시간의 거래도 뭐 썩 좋은 건 아니네요. 이 엑세스바이오가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반등했으니까 이제 상바닥 개념으로 돌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제가 이날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갔을 때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눌렀다가 갈 것 같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눌러버렸어요. 이게 한 요 정도 누르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눌렀다가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빼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쪽이 맞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그 아침에 제가 심택 한번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외출하기 전에 제가 그 4만 1,000원에 주문 넣어놓고 나갔는데 9시에 나갔기 때문에 8시 50분쯤 나갔는데 주문 넣어놓고 나갔는데 체결돼 갖고 뒤로 밀려가지고 요거 한 10,000원 정도 손절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올라갈 만 했는데 시장도 좋았는데 못 올라가네요.
그럼 대충 이런 정도로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심으로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또 한 주가 흘러갔고요. 푹 쉬시고 그 휴가철이니까 놀러도 좀 다니시고 저는 알바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놀러 못 가지만 제가 그 어제인가요? 이틀 됐나요? 그 송정 바닷가 쪽으로 가봤는데 바다 보이는 그 커피숍에 손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전망 좋은데. 그리고 송정은 또 가면 젊은 사람들 그 윈드서핑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휴가철인데 여행도 좀 다니시고 좀 푹 쉬시고 재충전해 가지고 그다음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